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라도 진작시키기 위해 올여름에는 산이고 바다고 계곡이고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붐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수 시인의 시 청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 선생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이 시 제목처럼 청산에 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이라도 담그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우리 이 방송 마치는 대로 어디 계곡이나 달리 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인공사 컨셉한테서 호출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청산에는 외로운 계곡이 많이 있는데, 그 계곡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그렇게 해보죠. 낙엽문학지 23호 편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나요? 시, 수필, 평론, 한 50분 정도 작가들로부터 작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23호에 실릴 작품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작품이 질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편집을 맡은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부분이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오타 같은 게 보이면은 일일이 작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그럼 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구독이 늘지 않아 저희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임 선생님께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산. 채웠다가 비우고, 비웠다가 채우면서 달려온 50년이 내게는 연금인가. 그 세월 안으로 쪼개 한 길로 다듬으면 반은 부처요, 반은 보살이라. 내 몸을 싸고 있는 온갖 사슬을 풀어 뜰 밖에 던져두고 눈을 열고 마음을 씻어 들어가는 곳이 내원이고 도솔천이리. 묵직한 사슬을 풀고 오욕이 담길 바구니에 법을 채우면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동지 생각이 없네. 뜰한 가득한 여름은 누구의 것인가? 배고픈 참새가 여름밭에 들러 주림배를 채울 때 내 것도 아닌 농사를 왜 지키려고 하는가? 배고파 찾아온 참새까지 탐하는 내 욕심은
끝은 어디인가? 지킬 수 있다면 채워질 수도 있을까? 줄임배를 채우지 못한 채 쫓기는 새는 그래도 노래하는데 뜨락 가득 여름을 가진 이내의 마음은 왜 이리도 무거운가? 녹과 청산에 담겨 흘러도 내 것이 아닌 게라. 쫓겨가는 저 새를 부르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버릴 것 없는 빈 바구니까지 벗어 던지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시내를 넘어 청산으로 올라갈 날을 노래하자. 바구니에랑 여름을 담지 말고 청량한 바람만 가득 채워 도솔천에 뿌리 잡구나. 마침내 저 새는 내 아니요 나는 노래하는 저 새리라. 김용수 시인의 시 청산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불교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불교 경전의 말씀을 앞세워 설법하지 않습니다. 보살, 도솔천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겉으로는 불교적인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 바구니 하나, 배고픈 참새 한 마리,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길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김용수 선생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시는 불교적인 철학을 바탕에 담고 있는 것은 맞지요? 네. 하여튼 이 시의 중심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 명예, 관계, 사람과의 관계, 기업, 자존심,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채움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비움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버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버린 것은 무엇인가? 비워진 것이 아닌 버린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버림의 주체가 나 자신이면서 무엇을 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싸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오육이 담기던 바구니에 이제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이 의문을 출발점에서 나를 둘러보는 성찰의 시간. 이정님 시인님, 이 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첫째 연을 다시 낭송해 주시죠. 네, 그러죠. 채웠다가 비우고 비웠다가 채우면서 달려온 50년이 내게는 연극인가? 그 세월 반으로 쪼개 한 길로 다듬으면 반은 부처요 반은 보살이라. 내 몸을 사고 있는 온갖 사슬을 풀어 뜰 밖에 던져두고 눈을 열고 마음을 씻어 들어가는 곳이 내원이고 도솔천이리라. 묵직한 사슬을 풀고 오욕이 담길 바구니에 법을 채우며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동지 생각이 없네.
시의 첫 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달려온 50년이 내게는 연극인가. 그 세월 반으로 쪼개 한 길로 다듬으면 반은 부처요, 반은 보살이다. 여기서 5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시를 쓴 게 50살 무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 속에 제가 살아온 50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세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평균인들이 평균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50살 무렵쯤이 되면은 자신을 성찰하는 한 생애의 마티를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욕심도 부리고 후회도 하고 미움도 품고 또 용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을 돌아보니 한순간 같기도 하고 또 연극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은 부처요 반은 보살이라는 말은 제가 깨달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죠. 반은 나를 닦고 반은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시인이 스스로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며 바라는 말로 읽혔습니다. 반은 부처요 반은 보살이다는 구절에서 삶의 반성, 수행자의 마음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인상적입니다. 내 몸을 싸고 있는 온갖 사슬을 풀어 뜰 밖에 던져두고 눈을 들고 마음을 씻어 들어가는 곳이 내원이고 도솔천이리라. 여기에는 불교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원, 도솔천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불교에서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세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원은 그 안쪽에 더 깊고 청정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에서는 꼭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사슬을 풀고 욕심을 내려놓고 눈을 열고 마음을 씻으면 바로 그 자리가 내원이고 도솔천이 될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점이 이 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도솔천이 먼 사후세계가 아니라 마음을 비운 사람이 들어가는 현재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뜰 밖에 던져두고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욕심을 없앤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사슬을 벗어 던지는 장면처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상적인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가 따라 들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뜰안 가득한 여름은 누구의 것인가? 배고픈 참새가 여름밭에 들러 줄인 배를 채울 때 내 것도 아닌 농사를 왜 지키려고 하는가? 여기서 참새가 등장합니다. 이 참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새는 아주 작고 가난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불쌍한 우리 이웃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밭에 내려왔을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참새를 쫓아내는 거죠. 참새를 쫓다가 문득 내 손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참새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참새를 쫓다가 도망가는 그 참새를
잡아야지 하는 이런 욕심을 내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득 저 작은 새까지 탐하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농사도 사실 완전히 내 것은 아니죠. 햇빛이나 비, 흙, 바람,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바로 욕심입니다. 네. 참새가 참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시에서 참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욕망 앞에서 쫓겨나는 생명입니다. 동시에 시인의 또 다른 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저 새는 내 아니요 나는 노래하는 저 새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쫓겨나는 새였는데 마지막에는 시인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제가 궁금한 것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의 참새는 남처럼 보였지만 끝에 가서는 나 자신이 되는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에는 욕심에 대한 반성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배고파 찾아온 참새까지 담아는 내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지킬 수 있다면 채워질 수도 있을까? 여기서 지킬 수 있다면 채워질 수도 있을까라는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긴데 설명은 짧게 드릴게요. 네. 네. 사람은 많이 가지면 든든할 것 같지만 사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켜야 되는 게 많아지고 근심걱정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불안을 하니까 또 불안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또 원하게 됩니다. 결국 채움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 평안을 준다는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낭송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욕심은 끝은 어디인가에서 한번 멈추고 지킬 수 있다면 채워질 수도 있을까 하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낭송하니 시의 맛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못해요. 한꺼번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시 속의 질문이 독자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는군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참 좋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쫓기는 새는 그래도 노래하는데 뜨락 가득 여름을 가진 이내 마음은 왜 이리도 무거운가? 이 대목은 대비가 뚜렷합니다. 가난한 새는 노래하는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중에 그 하나가 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건데요. 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락 가득 여름을 가지고도 불안해합니다. 풍요가 마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마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뭔가? 비움입니다. 다 비우고 나면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뜨락 가득 여름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종교적인 시이기 때문에 감상하는 방법도 다소 무게감을 실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또한 풍요롭고 눈부신 장면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각각 풍경과 내면의 상태가 반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더 쓸쓸하고 더 깊이 와닿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 시에는 바구니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욕이 담길 바구니에 법을 채우며 그리고 그 뒤에는 버릴 것 없는 빈 바구니까지 옷을 던지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 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구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슴에 모든 욕망, 바람, 이런 것을 다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그런 것을 담는 그릇이고, 그 가슴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의 그릇이 됩니다. 처음에는 욕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갖가지 욕망을 다 비우고, 비워버린 바구니에 청정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욕망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우고 싶다는 욕망까지 버리고 나면은 바구니가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니 버려야죠. 그래서 빈 바구니까지 벗어 던진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불교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것을 채우려는 마음마저 내려놓습니다. 빈 바구니까지 던지는 것은 아주 높은 비움의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의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웠다, 비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비우는데 이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비웠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으면 다 비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후반부에 가면 시는 다시 청산을 향해 움직입니다. 시내를 넘어 청산으로 올라갈 날을 오래하자. 바구니에랑 여름을 담지 말고 청량한 바람만 가득 채워 도솔천에 뿌리 잡구나. 이 부분은 분위기가 맑아집니다. 앞에서는 반성과 질문이 많았다면 여기서는 어떤 결심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후반부에 가면 시는 다시 청산을 향해 움직입니다. 시내를 넘어 청산으로 올라갈 날을 노래하자. 바구니에랑 여름을 담지 말고 청량한 바람만 가득 채워 도솔천에 뿌리 잡구나. 이 부분은 분위기가 맑아집니다. 앞에서는 반성과 질문이 많았다면 여기서는 어떤 결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욕심을 바라보고 중간에서는 부끄러워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가벼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단계가 되죠. 바구니에 여름을 담지 말자는 것은 풍요를 소유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풍요 대신 그 바구니 속에 청량한 바람을 담아 도솔천에 뿌리자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 해방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청량한 바람이 참 좋습니다. 바람은 가질 수 없지요. 담는다고 해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머물지 않음이 자유입니다. 이 시는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노래하면서 붙잡지 않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담지 말고 바람을 담자는 말이 참 역설적입니다. 담을 수 없는 것을 담겠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시적으로는 아주 잘 맞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저 새는 내 아니요 나는 노래하는 저 새이야.
시 전체의 결론처럼 읽힙니다. 이 마지막은 어떻게 쓰시게 되었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결론이 맞습니다. 시의 초반부에서는 참새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그 새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쫓기고 배고프고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래하는 존재, 그 새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노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참 따뜻했습니다. 시가 단순히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라가 아니라 나는 저 새와 하나가 되어 노래하리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독자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깨달음의 시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생명의 노래로 끝납니다. 문학교실이니까 형식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 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을 나눈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보면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첫 부분은 살아온 세월과 수행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참새를 통해 본 욕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진 자의 무거움, 네 번째 새와 나의 관계, 마지막으로 청산으로 올라가려는 마음, 그 마지막은 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깨달음입니다. 네, 연 나누기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낭송할 때는 각 연 사이에 숨을 충분히 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왜 이리도 무거운가, 뒤에는 긴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독자가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연은 산문의 문단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의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여운도 나누는 역할을 하지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기 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진 그 뜰을 지켜야 하죠. 그 뜰이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뜰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뜰을 내려놓고 먼지같이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참새가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힌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면 동네 아이들 와서 제잘거리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참새가 지저귀는 동산이 됩니다. 그게 바로 토술제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시가 독자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바구니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만으로도 이 시는 충분히 좋은 시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길 때 독자는 오래 그 시를 품게 됩니다. 오늘 김용수 시인의 청산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청산을 향해 가는 시이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였습니다. 참새, 여름철, 빈 바구니, 청량한 바람, 조솔천이라는 이미지들이 서로 이어지며 욕심과 비움, 소유와 자유, 무거움과 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수 시인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시를 쓰면서 제 마음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제 안에는 지키려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 못지않게 더 가게 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가 그래도 노래하듯이 저도 비오는 길 위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죠. 그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가 이 청산입니다. 이정희 주인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산은 욕심을 버리라는 시가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쫓기던 새가 마침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날고 있는 새가 되는 순간 시는 깨달음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산은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을 풀고 한 걸음 가볍게 걸어가는 그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혜숙 시인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처음으로 앵커 자리에 앉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능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니. 참 잘했어요.